네. 8번 문제는 다음 중 컴퓨터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뭐냐면 뭘까요? 장치 관리자죠. 장치 관리자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장치 관리자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8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는 다음 중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로 옳은 것은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한다. 즉 훔치는 걸 말하는 거죠. 정보를 훔치는 걸 말하는 건데 뭘까요? 그럼 훔치는 게 뭐예요? 이거 가로채기가 되는 거죠. 가로막기는 비슷한데 못 가게만 막는 거죠. 내가 훔치는 게 아니고 그냥 못 가게 막는 거고, 변조 수정 위조는 이상하게 위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조하고 변조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9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 문제. 4번에 자, 10번 문제는 요건 알아두세요. 그냥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은, 지금 현재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답은 그래서 2번. 다른 건 다 이제 보실 거 없고,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등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속성이 뭔지, 상속성은 뭐 물려받는 거야. 그거를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객체라고 하는 거죠. 객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10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GIGO, 기고는 입력 데이터가 옳지 않으면 출력 결과도 옳지 않다는 의미 용어로서 garbage in, garbage out의 약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호환성은 컴 기종에 상관없이 데이터 값을 동일하게 공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리고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등을 표현한다. 이건 무슨 단위일까요? 처리 속도 단위가 아니고 이거는 용량 단위예요. 처리 속도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컴퓨터 사용에는 사무처리, 학습, 과학,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범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갖다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픽 작업도 할 수 있고, 엑셀도 할 수 있고, 한글 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특징을 갖다가 범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11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SSD,
지금 현재 다 SSD를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 다. SSD는 카드처럼 생겼어요. 두꺼운 카드처럼 생겼어요. 우리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보조 배터리 납작한 거 있죠. 네모난 카드처럼 생긴 거. 그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얘가 물리적인 충격에 강해요. 집어 던져도 안 깨져. 근데 과거에 쓰던 HDD라는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요거는 충격에 약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충격에도 이제 강하고 그리고 과거에 쓰던 HDD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 쓰기가 가능해요. 여러모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SSD라는 친구는 작동 소음이 없으며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리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불량 섹터가 날 일도 없어요. 불량 섹터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쓰던 하드디스크 그래서 불량 섹터가 날 수가 있는데요. 요 SSD는 그런 불량 섹터가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2번은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바로 1번에서 말하는 HDD라는 매체. HDD 과거에 쓰던 거 있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써요. 지금도 쓰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HDD에서 이 SSD도 다 이제 대비가 되었죠. 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12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있는 누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여러분들 그 CPU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CPU가 뭐예요? CPU 중앙처리 장치. 요즘에 이제 CPU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프로세서라고 해요.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그 안에 보면 연산장치라고 또 있어요. 그 연산장치에 보면 누산기라고 또 있는데 누산기가 뭘까요? 누산기의 누자가 무슨 누자 같아요? 누자 누적한다 쌓아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뭘 쌓아놓을까요? 뭘 쌓아놓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쌓아놓겠죠. 연산한 데이터를 쌓아놓겠죠. 즉 연산 결과를 어떻게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장치다. 즉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누산기 누자를 잘 이렇게 누가 무슨 누자인지를 생각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2번, 3번, 4번은 다른 장치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CPU 안에 보면은 자 CPU 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프로세서 안에 보면은 제어 장치라고 또 있고 연산 장치라고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 장치로 구성이 되는데 2, 3, 4번은 전부 다 제어 장치에 속한 애들이에요. 2, 3, 4번은. 그리고 1번에서 말하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다. 이게 바로 연산 장치 중에서도 뭐 누산기도 있고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등이 있는데요. 바로 누산기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1번이 그죠? 가산기는 뭐야? 가산기. 가가 무슨 가자 같아요? 가. 더한다. 덧셈을 하는 장치. 보수기는 이건 뺄셈. 뺄셈하는 장치. 그러니까 가산기나 보수기에서 연산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누구다? 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3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보면은 다음 중 운영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운영체제는 뭘 말하는 거죠?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운영하는 체제인데 윈도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가 하는 역할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원의 스케줄링을 지원하고 데이터 및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시각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이거 다 윈도우가 하는 일들이죠. 1, 2, 3번 다. 근데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감식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틀린 말이죠. 어디가 어떻게 틀렸냐면, 응용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운영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일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운영체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14번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계보를 또 읊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컴퓨터는 일단 두 가지 구성되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돼요. 하드웨어는 뭘 말하는 거야? 하드웨어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원을 꺼도 보이는 애들, 즉 이런 마우스, 키보드, 본체, 모니터 이런 애들은 전원이 꺼져도 보이는 친구들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컴퓨터를 구성하는 몸체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보셨던 중앙처리장치 CPU예요. CPU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이렇게 또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두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랑 좀 이렇게 다른 파트, 다른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바로 문제 14번에 보기 4번에서 말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라고 말하면 좀 범주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앱이라든가 어플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앱 또는 어플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름 아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앱은 바로 app만 따가지고 읽은 거고, 앱, 그죠? 어플은 L까지 읽은 거예요. 어플, 그죠? 그래서 앱 또는 어플이 한다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그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웠던 애들 있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다 해당돼요.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그리고 포토샵, 일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14번 답은 그냥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15번은요. 15번은 단 아래 내용 설명한 네트워크 장비는, 자,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소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소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한다. 자, 요게 신호가 이제 그 감소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끝까지 그 목적지의 신호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되겠고요. 바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뭐 하는 거냐면 반복해서 재생해줍니다. 반복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진 게 뭐예요? 이 네 개 중에서 뭘까요? 반복한다. 리피터죠. 리피터. 그러니까 리피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설명에서 말하는 장비 바로 리피터를 말하는 거고요. 또 라우터는 뭘까요? 라우터는 최적의 통신 경로를 설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경로가 몇 개가 될까요?
제 자리가 강사 자리에서 저 끝에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죠. 찔러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삥 돌아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지그재그로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되게 많죠. 그러한 많은 경로 중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줘요. 누가? 라우터가. 브릿지는 이제 랜이라고 했어요. 랜을 연결시켜준 장치. 그러니까 랜과 랜을 연결시켜준 장치고,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종류가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장치.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그래서 답은 15번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9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 120쪽에 보면 이제 15번부터 이어지고 있죠. 120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볼게요. 16번. (16번을) 보면은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이러스가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건데 1번 맞아요, 틀려요?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에 사용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 검사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다른 이름을 저장한다고 해서 그거는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도 다운받은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무엇을? 바이러스 검사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3번이 되겠네요. 답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고 감염되는 거죠. 감염된다라는 거는 악성 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코드가 프로그램 코드가 악성 코드로 바뀐다는 거고, 코드가 바뀐다라는 거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읽기 전용으로 한다라는 거는 쓰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수정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읽기 전용으로 해가지고 아예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16번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다음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변형을 대비할 수 있어 최근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는 건 뭘까요? 바로 뭐 같아요? 디지털 워터마크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손상이나 변형.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인쇄된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찢으면 또 훼손이 되는 거니까 찢어도 훼손이 안 되게. 그러니까 파일이 좀 그죠? 외부로부터 이제 구겨지고 그래도 그 자체는 워터마크 자체는 안전하게 하는 거 있죠. 바로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워터마크가 되는 거죠. 방화벽은 이제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그 장치가 되는 거죠. 펌웨어는 아까 이제 그 롬에 저장되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트랩도어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죠. 트랩도어는 악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죠? 17번은 이제 답이 1번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18번. 다음은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아까 TCP 잠깐 보셨는데 TCP와 더불어서 IP까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프로토콜이 바로 TCP라고 설명드렸는데, TCP/IP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는데, 자, 일단 IP는 주로 이제 그 통신을 이제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TCP는 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TCP의 C가 바로 뭘까요? C. 컨트롤의 앞에 첫 글자 C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하는 거니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메시지를 송수신의 정보와 정보를 묶어서 팩트 단위 나눈다. 그러니까
정보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패킷 단위를 나눈다. 이건 주로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TCP가 하는 역할이겠죠. 관리하고 제어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을 직접 전송하는 거는 IP가 하는 역할이고, 그죠? 전송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 이거는 역시 이제 뭐가 하는 역할이냐면, 누가 하는 거냐면 TCP 쪽에서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라는 거는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OSI 7계층 중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 요거는 좀 그러니까 OSI 7계층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OSI 7계층에 관한 모델을 정리한 내용인데, 딴 거는 몰라도 요거 이제 지금 TCP IP 프로토콜과 비교를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TCP IP 프로토콜은 TCP하고 IP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TCP IP를 묶어서 TCP IP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건데, TCP는 이제 트랜스포터 계층, 즉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4번도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TCP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는 거죠. 4번도, 그죠? 그리고 이제 IP 프로토콜은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 여기 7계층 중에서 TCP는 전송 계층,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송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송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전송 계층이 아니고 뭐야?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3번, 4번 모두 어디에 관한 설명일까요? 그래요? 1번, 3번, 4번 모두 TCP에 관한 설명이고, 2번이 바로 IP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CP IP라는 거는 두 개 프로토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TCP라는 프로토콜하고 IP라는 프로토콜을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IP 프로토콜은 바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1번, 3번, 4번 다 어디? TC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18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USB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127개의 주변 기기 연결 가능해요. 그러니까 USB 장치를 이용하면 최대 127개까지의 기기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연결 및 제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꽂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갖다가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범용 직렬버스 장치다. 범용 직렬버스 장치가 바로 뭐냐면 영어로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즉 USB를 의미하는 거죠. 범용 직렬버스가 나오죠. 예능에서도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바로 그때 이제 USB는 무엇의 약자일까를 맞추는 문제였어요. 바로 정답은 범용 직렬버스였죠. 정답이. 3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4번은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한 번에 800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는 건 바로 병렬 포트를 말하는 거야. 병렬 포트. 그렇죠? 19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면은 다음 삭제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자, 1번 보면은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 그죠? 이제 바탕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휴지통으로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USB LMS 접속을 갖다가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했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휴지통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뭐가 돼요? 일단 들어갔다. 휴지통으로 들어갔다면 복원이 가능하죠. 그죠? 일단 휴지통에 들어간 친구들은 전부 다 복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자, 이거는 USB에 있는 걸 삭제한 경우는 휴지통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삭제가 돼요.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 거기 메뉴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경우, 또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도 삭제하면 바로 이제 휴지통을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Shift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휴지통을 안 가요. 2번, 3번, 4번 모두 휴지통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 1번이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니까 1번만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죠. 20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요.